제가 좀 본격적으로 얼리 어댑터 성향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시기가 한 2013년, 14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한 2013년인데 이렇게 생긴 드론 보셨나요? F550이라고 하는 드론인데 이게 이제 초창기로 이제 나온 경량화 드론 중에 굉장히 좀 그 기념비적인 드론이에요. 이제 헥사콥터라고 해서 이게 풀업이 6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한 2012년부터 뭐 별의별 희한한 영상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영상들이 조금 이때는 이제 비행 금지 구역 뭐 이런 거 없어요. 고도 제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구름 위에서 막 올라가는 그런 드론 영상도 많이 있고요. 구름 위에서 이제 땅으로 추락하는 영상 뭐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초창기 때 드론인데, 이때 이제 저희가 사용했었던 카메라가 레드1의 니콘 렌즈, 구형 렌즈예요. 그것도 수동으로. 이때 당시에 고프로가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고프로 옛날 건 있었겠죠?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한 걸 보니 이때 당시에 저 나름 얼리 어댑터였는데 저때 OD를 저렇게 세팅해서 주행샷을 찍었네요. 딱 이런. 이때 일이 있었죠. 저 드론을 날리고 막 손에 익었었던 시점이에요. 되게 좀 우리도 드론을 날리는구나,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촬영했던 거를 메이킹으로 했다고. 농기구 아닙니다 이거. 이때 당시에 굉장히 최첨단이었다고요. 이거를 날렸는데 이제 이렇게 멋있게 날아다녔어요. 아, 보이시죠? 이게 이때 당시에 드론 띄우는 건 정말 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보통 드론 팀을 부르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감독이니까 레디 액션을 외치며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저거 그때 당시 300만원 주고 샀어요. 저기에 달려있었던 고프로 3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지금 들으신 분도 계셨겠지만 저 때 당시에 저 북한강길에 거의 이제 최초로 스몰시킨 그 장본인들입니다. 저희 팀이 M2 미디어. 안돼. 그래서 저희 드론의 전설이 됐어요. 지금 한 5년 동안 드론을 추락시킨 개수만 한 10대 돼요. 기봉 PD가 뒤에 있는데 기봉 PD님이 그때 임진강 도하훈련할 때 거기 북한에다가 그 드론을 빠뜨렸어요. 북한강에, 북한 측에. 첫 에피소드가 좀 슬프죠. 투 얼리 어댑터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 이후에 투 얼리 어댑터가 전기자전거를 시도를 해봤어요. 전기자전거와 이제 그때 당시에 F550을 졸업하고 이제 팬텀2,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기종이었어요. 이거는 되게 안정적이었고 날리기도 편했고 진짜 뭐 이걸로는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저답게 이제 전기고요. 전기도 이게 앞에 게 있고 뒤에 이제 이거 두 개 다 배터리예요. 두 개를 다 이제 타면은 거의 한 50km를 갈 수 있는 건데, 드론도 보시면 좀 뭔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짐벌을 빼고요. 고프로를 2대를 그냥 달았어요. 이게 뭔 거냐면 이때 당시에 이 약간 VR 같은 촬영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드론에다가 짐벌도 안 달고 고프로를 2대를 달고서 띄워본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전기자전거에 이거를 했냐? 드론을 직선거리로 한 10km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봉 PD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제가 뒤에서 드론을 조정을 하면서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강변을 따라서 쭉 가는 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투 얼리 했죠. 시도는 좋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이 자전거는 지금도 잘 타고 다녀요.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은 약하고 배터리는 오래 가는 편이라 여태까지 별다른 고장이나 트러블은 없었어요. 자주 많이 다녔죠. 예전에는 제가 2010년 이전에 맨날 이제 모션 그래픽이나 편집만 하느라 항상 사무실에만 밤새서 있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나 이렇게 바람 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행복감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를 충족을 시켜줬던 기종이 이 전기 자전거였어요. 이때 당시에 뭐 이렇게 전기 자전거와 드론과 엉기봉 PD와 같이 다니면서 경찰한테 걸리기도 하고, 기봉 PD도 드론을 아주 잘 날리죠. 다른 의미로 잘 날리죠. 네. 건물에 정면 충돌을 한 적도 있었고 인사사고도 한번 났었고. 나중에는 이제 이 드론 PD 기봉 PD님이 이제 좀 큰일도 해요. 이제 스프라이트 샤워 2016년쯤인데 이때 이제 실제 광고 컷에 들어가는 드론을 이제 기봉 PD가 날린 걸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중간에 이제 이런 드론을 썼어요. Y6.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도 저희가 지금 소장으로 갖고 있고요. 이때도 스프라이트 샤워 때 썼던 드론이고, 이때 사진을 내가 안 받아놓은 게 지금 아쉽네. 이때는 언제냐면 엔비디아 컨텐츠 촬영이었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우리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경비행기를, 거기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컨셉이 있었어요. 진짜 투얼리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스카이 다이빙 좀 해보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제 결국은 비행기를 탄 분은 2분 스카이 다이빙을 하면서 게임을 한다는 컨셉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어이가 없지만 그런 걸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기 자전거 매니아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저는 약간 가솔린에 대한 디젤에 대한 약간의 혐오감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분이 타는 이런 차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만 해도 나인봇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이 짐벌이 있었는데 이것도 나오자마자 다 샀거든요. 이 고프로나 GH4 정도로 올릴 수 있는 이제 핸드 짐벌인데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이거를 한강변을 따라가면서 이제 이런 장면을 찍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찍으러 다녔었어요. 이때 당시에 사용을 했었던 카메라가 RX였는데 이게 이제
240프레임으로 2초간 찍히고 한 10초간 플레이가 되는 카메라였어요. 이런 장면을 찍으러 다녔었는데 역시 열정은 대단했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슬슬 이제 얼리 어댑터 기지를 이제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거죠. 나인봇. 사실 이거 전에 하나의 나인봇이 더 있었어요. 그 외발로 가는 나인봇이었는데 그 사진은 저도 지금 못 구했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나인봇이 이제 생기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여기가 무려 마라도예요. 그래가지고 마라도 내에서 저 나인봇을 타고 다니면서 짐벌 촬영을 하는 엄청난 얼리 어댑터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라도 들어가려면 배에 저걸 싣고 가야 되거든요. 웬만한 촬영에는 이제 저희 물리적인 이동은 대부분 다 나인봇을 동원을 해서 합니다. 이런 거를 이동할 때도 꼭 2대씩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나인봇으로 촬영을 했는데 전기 덕후죠. 그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세팅이 좀 잡힌 게 이거예요. 이 나인봇 미니에 미니가 나오고 나서 또 굉장히 또 좋아졌는데 나인봇 큰 건 좀 약간 무겁거든요. 다니기도 힘들고 거기에 이제 팬텀4 이 센서가 달려서 안전한 팬텀4 요 기체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굉장히 좀 좋았어요. 기본 PD도 이런 식으로 요트에서 막 여유 있게 촬영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무튼간에 이제 이런 게 좀 갖춰지는 이런 시기가 좀 돼서 저희가 이제 장비를 좀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뭐 이런 식이죠. 보면은 이제 팬텀3, 팬텀2, BMPC, RX100 박스가 이제 간지일 때 이렇게 막 모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간지 세팅이었어요. 굉장히 얼리하죠. 저기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이 가입증명서, 영업 배상 책임보험 이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일종의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거든요. 저거를 등록을 한 공식적인 드론 날릴 수 있는 업체로서 우리가 그걸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충전 보세요. 이 전기 매니아, 얼리 어댑터. 아무튼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배터리가 터졌어요. 이걸 보세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씩 소리가 나면서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때 앞에 진우 PD님이 있었는데 진우 PD님 저희 잠깐 계세요. 폭발할 것 같아요. 왜? 무슨 헛소리요. 사무실에서 갑자기 폭발할 것 같다니. 그건 다음에 진짜 오지 마세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한 2초 만에 진짜 불기둥이 확 올라가면서 이게 폭발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소화기로 바로 소화를 했죠. 그래서 새벽 2시였어요 이때가. 보이시죠? 이 녀석 때문이에요. 이 녀석에 달려있는 저 배터리 저게 터진 거고요. 투 얼리한 사람들이 이제 거쳐야만 하는 약간 관문 같은 건데 불도 한번 좀 놔주고 뭐 일단 이렇게 해서 모든 배터리를 모아가지고 다 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 계속 등장하는 우리의 그 최애의 자전거. 이게 얼마나 처참한 현장입니까? 진짜 이때 내가 그 진우 PD님 이거 폭발할 것 같아요. 이거 한마디를 하고 소화기 갖고 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걸 하지 않았으면은 전 여기 끝에 있었거든요. 전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무튼 이거를 이제 기봉 PD님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날 우리는 뭐 했냐면은 몸가짐을 단정히하고 그때 제 사진이 있는데 여기 뭐 이 정도? 약간 한 30년 한 번에 읽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충 수습을 하고 아찔했습니다 이날. 그 다음에 곧장 어딜 갔냐면 모헤닉 게러지라고 우리나라 그 갤로퍼를 튜닝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 촬영을 곧장 간 거예요. 어제 사고를 낸 드론들을 갖고 간 거죠. 배터리랑 같이. 상당히 터프한 날이었어요. 잠 한 잠 못 자고서 이 RC 카드를 갖고 기봉이 표정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날 촬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차가 가고 인스파이어 1을 날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바로 불난 다음날 가서 열심히 촬영을 했어요. 진짜 프로페셔널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은 진짜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놈의 그 충전기 우리 발화점 이걸 봤는데 진짜 너무 이게 냄새도 그렇고 되게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 이후로 이거 제가 산지 이게 첫날이에요. 첫날 이거 오스모를 마운트를 한 일종의 슈팅카인데 이날 이거를 그냥 바로 팔았어요. 처분을 바로 한 거죠. 처분된 사진 이따가 있을 건데 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뭐 아무튼 화재 수습 현장이고요. 이거 준비하다가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옛날로 좀 돌아갈게요. 어떤 얼리 어댑터적인 성향이 있었는지 이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2006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데 이때 당시에 전기자전거 탄 사람 없었어요. 전기자전거입니다. 이거 하이런에서 나온 전기자전거고요. 허브 브러시리스 모터라고 10km도 못 가요. 그래서 이걸로 양재에서 논현까지 이제 출퇴근을 했었고요. 커플로 이제 2대를 타고 다녔었죠. 그래서 나름 행복했던 시기였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얼리했어요. 얼리해서 지금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교복이에요. 동성고등학교. 머리도 길었죠. 얼리하게 머리를 좀 기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이크를 노란색 섹시한 엑시브를 타고 나름 스티커를 막 요시무라 덕지덕지 붙여서 다녔는데 이때부터 나는 남들과 좀 다른 이제 그랬죠. 이거만 해도 지천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비트 보고 약간 삘 받은 그런 정도의 청년이잖아요. 제가 그런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굉장히 일만 하는 덕후처럼 보이지만 소가 안에 끓어오르는 약간 그 속도 본능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320km까지 달릴 수 있는 슈퍼바이크입니다. 하야부사라고 하고 그때 레전설이었죠.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어쩌다 아니 내가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들어갔어요. 신사동에서 한강에서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고속도로인지 모르고서 달렸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랑 합류를 하더니 천안까지 갔어요. 근데 천안에서 이제 막 달리다가 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빨리 이걸 탈출하고 싶어서 위법이니까 한 260km까지 막 밟았는데 뒤에서 막 6년생 에쿠스가 저를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근데 저 차가 왜 나를 계속 이렇게 추격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되게 위험했거든요. 밤이었고. 근데 갑자기 차에서 창문이 딱 내리더니 엄지를 딱 치켜 들더니 인정한다는 표정으로 그 약간 조폭같이 생긴 분이 가더라고요. 무서워 죽겠는데 레이스를 한 거죠. 그 와중에. 아무튼 그거를 잊지 못하고서 바이크를 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좀 너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저 제트천을 끝으로 바이크를 접었어요. 이런 시기가 있었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좀 너무 앞서가면은 주변 시선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가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지금 가상화폐에 무슨 규제를 논하는 것처럼 이 드론을 한참 불법인 것처럼 여겨진 끼가 있었어요. 드론만 어디서 띄우면 경찰이 와서 불법 아니냐. 근데 여기가 고도 제한이나 뭐 합법인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나 합법적인 지금 드론을 띄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분들도 이런 경우가 없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이제 드론을 자기네들 앞에서 날린 경우가 없었는데 이게 누가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신고도 들어왔었는데 이 드론이 떠 있는 걸 보고 그걸 역추적해가지고 저를 지금 잡으러 온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는 위협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잘 그냥 갔었고요. 그러니까 또 원기봉 PD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있길래 받았어. 예, 이때 되게 추웠는데 고생 많았어요. 3일 동안 거의 다니면서 찍었나? 이게 좀 뭔가 꽂히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아까 그 분란 사건도 있었지만 제일 처음에 샀던 게 이제 이거였어요. 이거를 뭔가 촬영에 적용을 한다는 거나 이걸 타서 뭔가 찍는다는 건 사실 좀 상식적인 생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타고서 다음에 이제 이런 두 발짜리가 나와가지고 저걸로 안전하게 다녔지만 처음에 이거 막 연습한다고 왕창 넘어졌어요. 그래서 막 다치고 피나고 막 그랬었는데 예, 한강에서 오스모로 찍는 건 이거는 이제 제가 거의 뭐 사골로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바이크다라고 생각하고서는 R3예요. 쿼터급 바이크 일부러 이게 속도가 180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190 정도 나가거든요. 마지막으로 타보자라고 해서 탔던 바이크인데 1년 타고 제가 산 가격보다 이랑 비슷하게 팔았어요. 제가 좀 프로모션을 받아가지고 저렴하게 샀거든요. 한참 M2E 구성하는 시기였고 제가 전기자전거를 좀 많이 좋아해서 전기자전거 여기가 이제 서쪽 끝이에요. 정서진이라고 아라뱃길이 끝나는 지점인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가면은 곧장 서해 바다가 되는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했고요. 그 한강 일상적인 모습이죠. 밥 먹으러 이제 라인보 타고 가서 연남동에서 밥을 먹고 오는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원섭섭했는데 사실 그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쓰지 않는 배터리가 생겼어요. 이거는 다들 아시면 좋은 게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있어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있는데 그건 이제 휴대폰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RC카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까 그 네모난 배터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 약간의 충격을 받으면은 약간의 충격을 받거나 서로 간에 이제 경막을 이제 뚫고서 완충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전해질이 섞이기 시작하면 바로 폭발을 해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배터리인데 이 사건 이후로 사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다 버렸고 이런 부풀어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쓰게 됐었죠. 그리고 뭐 이후에도 계속 전기 자전거를 탔고 전기 자전거는 18650 배터리가 달려있는 리튬 이온이에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타고 있고요. 그리고 충전을 할 때 완속으로 해야지 배터리에 그 무리가 좀 가지 않고요. 뭐 32km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아침 그 운동 정도로 전기 자전거는 갔다 오는 게 가능해요. 추워도 이렇게 갔죠. 항상 촬영을 했고 밤에도 다녔고 드디어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게 이 자전거 창고였는데 자전거 창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을 하고 이걸 낑낑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창고 안에 넣고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아주 많이 탔어요. 같이 타기도 하고요. 전기 자전거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진짜 좋아요. 정말 추천하는 게 그 자전거 도로가 서울이나 뭐 경기도권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도로 좀 많이 추천합니다. 여기는 불광천이고요. 여기는 분당 정자 쪽이고 여기는 하남시 쪽. 나중에 뭐 하나하나씩 아이템들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거는 따로 이제 짧게씩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겸 저도 이제 과거 회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저도 생각할 겸 얘기를 해보는데 좀 이것도 좀 뭔가 좀 괴짜스럽죠. 뭔가 운동을 하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느껴지긴 하는데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웃기냐? 변태 조금 변태 조합인데 이렇게 해보고 몇 번 한 다음에 안 했어요. 이게 좀 나중에는 그냥 자전거 타고 밖에서 운동하고 그랬어요.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 나름대로 보시면은 막 49.50kg를 타고요. 나름 이걸로 이제 살도 좀 빼고 그랬죠. 저도 항상 살을 빼는 사람이라 저런 아까 디바이스들도 그렇겠지만 이런 디바이스들이 새로 나오면 이제 항상 구매를 합니다. 태블릿이나 뭐 이런 기기들이 많아요. 계속 보일 거니까 어차피 뭐 이때도 차에다가 오스모 달아보고 제가 옛날에 이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풀었던 게 바이크 타면서 전국 투어를 했었던 건데 지금 이게 딱 그거예요. 경주를 가는 길이었는데 경주 남산에서 촬영할 일이 있어서 R3를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냥 허세샷. 이 다음에 이제 팬텀 말고 매빅이 나왔는데 매빅은 쓸만해요. 근데 매빅이 생긴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굼떠요, 움직임이. 그래가지고 별로 속도도 안 빠르고 화질도 좀 많이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주 쓰진 않는데 근데 편하긴 편해요. 그래서 뭐 배터리도 가볍고 패킹 자체가 이제 가벼워가지고 제가 좀 했던 것 중에 무리수를 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바이크 타면서 뒤에 백팩으로 제가 저거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미웠었어요. 찾아도 없으니까 이따가 보죠. 이런 기기들 뭐 집에 가더라도 항상 일을 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테더링하고 태블릿에 뭐 스케줄 관리하고 뭐 일을 손에 안 놓는 경향이 있었고 참 위에는 빗썸이 떠있네요. 슬프게도. 매일 이런 문자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스마트워치 좋아요. 간단하게 사용 후기를 좀 얘기를 하자면 한참 제가 살을 뺄 때 이걸 좀 이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평상시에 모르고 지나치는 정보들을 많이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트레킹길을 갔는데 이제 82층을 내가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만큼 운동을 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스마트워치 좋은데 네 지금은 안 차고 다녀요. 네, 귀찮더라고요. 뭐 그렇죠 뭐. 항상 드론은 끼고 다니면서 이제 전국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트위지인데 저는 이거 실물도 못 보고서 그냥 샀어요. 보조금으로 싸게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뒷좌석이 없는 1인승 버전이라 뒤에 타려면 이렇게 타야 되고요. 이걸로 촬영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근데 뭐 제가 그래도 약간 투 얼리하게 샀거든요. 이것도 약간 이렇게 대기를 해서 샀는데 이때 제가 1,55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럼 거의 600만 원에 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고가가 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올해 이제 보조금이 이제 삭감이 돼가지고요. 매년마다 이제 좀 줄어들거든요. 저희 같이 이런 얼리 어댑트들한테는 좀 약간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렌탈 샵이다 보니까 드론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갖고 있게 됐고 항상 트위지를 타고 동네 산책을 하는 걸 즐겼어요. 근데 트위지를 제가 받고서 저는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2,000km를 넘게 탔는데 이거 갖고 막 하남시까지도 가고 고향 이케아부터 시작해서 스타필드도 가고 이거 타고 가서 테슬라를 사온 거거든요. 홍대에서 스타필드까지 이걸 타고 갔다 온 건데 저밖에 안 타요. 이거를 누구 타라고 산 건데 우리 같이 타자고. 근데 결국은 저만 타더라고요. 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소카 아이오닉도 타보고 채굴도 열심히 했어요. 비트코인도 열심히 캐고 난방도 하고요. 트위지가 부딪혔던 문제가 결국은 전기차는 주행거리 한계가 있으니까 충전관리를 잘못할 경우에는 이제 멈춰버리잖아요. 딱 그런 상황에 제가 한 2번 정도를 겪어봤는데 그래도 220V로 충전이 돼서 좀 마음은 편한데 가끔가다 멈출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한들 제가 여태까지 전기자전거 뭐 나인봇 이런 걸 계속 타와가지고 그렇게 불편함은 못 느끼고 탔어요. 일단 이렇게 그 트위지와 관련된 나름의 추억들이 꽤 있고요. 이날은 이제 트위지를 타고 테슬라를 사러 간 날이었고 결국은 트위지를 충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건물에다가 이제 220V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트위지를 세워놓고 곧장 충전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충전 트러블이나 뭐 이렇게 불편함은 못 느꼈고요. 트위지 안에도 이제 여기 나인봇 미니를 넣고 다녀가지고 편하게 다닐 수 있었고요. 웬만한 지하 주차장에는 이게 있어요. 충전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긴 한데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도둑전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전기 자동차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를 충전을 하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좀 이거 안 좋은 건데 침대 머리맡에 좀 이렇게 해놓고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지 말아야죠. 이거는 별건 아니고 머리 안막이에요. 트위지는 딱 이렇게 컴팩트하게 귀엽죠. 짐도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보고기 딱 좋고 정말 주차 그냥 오토바이급이에요. 그냥 뭐 식당에 가든 어디 가든 뭐 조금 눈치를 보면서 인도 위에 주차를 하더라도 크게 눈치 볼 일이 없고 자전거를 고치러 가는 길이었는데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긴 하는데 다 안 들어가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한 다음에 갔는데 저는 뭐 부끄러움을 많이 안 탄 성격이라 옆에서 물어봐도 뭐 이렇게 흔쾌히 막 웃어주고 그랬죠. 이렇게 V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좀 매너 없긴 한데 트위지의 승차감을 제가 잠깐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이게 결국 순하진 않은데 저같이 약간 모험을 할 거를 고려한다면 그건 아니죠. 두바이에 나오고 그래요. 한도 운동장 아니고 망원
일단 트위즈에 관련된 거는 뭐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히 좀 간접 체험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네, 트위즈 내부는 뭐 이렇게 1인승으로 앉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가 갖고 있는 PC들이랑 이런 것들을 채굴기화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채굴을 했는데 이 난방기로 사용을 했었죠. 이거를 누가 난방기로 쓴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네, 일단 썼는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아낀 난방비가 그래도 한 달에 한 100만원씩 나오는 데인데 10만원 언더로 나왔어요. 그 정도면 성공한 거죠. 휴대폰들로 채굴을 이렇게 해봤어요. 사람들 휴대폰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한 달 돌리니까 얼마 나왔더라? 치킨 한 마리 값 나오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에 대한 좀 열망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전기차는 제가 M도 있었고 X5도 있고 뭐 카니발도 있고 뭐 이래저래 탈 수 있는 차가 있었지만 굳이 트위즈를 타고 다녔었던 게, 일단 첫 번째로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더 컸던 거는 약간 재밌었어요. 재미가 있어가지고 트위즈를 많이 탔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진동이 없잖아요. 진동이 있는 게 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기차를 한번 타보려고 소카에서 아이오닉도 타보고, 이때 한참 테슬라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던 시기였는데 탔는데 이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테슬라를 주문을 해서, 이건 제 차는 아닌데 테슬라 동호회 사람의 차를 먼저 이렇게 태워도 주시고, 그날 테슬라 출고받는 날 같이 동행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를 받았습니다. 이날 되게 설렜죠. 월 커넥터인데 아직 이건 설치를 못했어요. 이게 저도 뭐 다른 차도 사보고 했지만 이게 약간 올해 정말 기대해서 기다렸던 게 있어서 그런지 정말 좋았어요. 받고 나서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것도, 드론으로 촬영도 하고. 이제 마포구 계신 분이에요. 개발자이시고요.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유대감도 생기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가지고 친하게 지냅니다. 카톡방, 단톡방도 매일매일 뭐 보고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맨날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업데이트가 또 이번에 됐는데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서로 이제 사용기 같은 것도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이제 집에 설치된 충전기인데 이건 이제 보조금으로 공짜로 설치를 해줍니다. 테슬라를 타면 굉장히 특권처럼 느껴지는 게 이 슈퍼차저인데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잠깐 쉬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한 40분 정도 충전하면은 완충이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방금은 오크밸리였고, 여기는 대구 엑스코, 부산에 한번 갔다 와서 이제 종필이도 있었고,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의 슈퍼차저고요. M2는 그 사이에 이제 타이어도 교체를 하고, 그리고 어디서나 충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커넥터가 있는데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해요. 리투아니아에서 이제 인터넷 쇼핑몰로 샀는데 차데모 어댑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나라 고속 차데모라는 포맷이 있는데 거기에 이 어댑터를 쓰면은 이제 일반 충전기에서도 테슬라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드레스업한 테슬라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슬슬 파츠도 좀 달고 드레스업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지금 테슬라를 모델 X 예약을 해놓고 모델 3를 예약을 했는데, 모델 3는 100% 살 계획인데 모델 X는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좀 트위지한테 좀 미안한 사진인데 테슬라를 사고 나서 이제 트위지한테 조금 신경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리고 뭔가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사도 했는데 2만원 전봇대를 우리 건물 앞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100km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였는데 뭐 이거를 해서 또 뭔가를 하고 있고요. 태양광도 설치를 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기 채굴장도 조금은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태양광 발전소도 천장에 달았죠.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투머치한 얼리 어댑터 현준이 형의 이제 과거 회상에 대한 편이었는데 참 일이 많았네요. 이렇게 짧게 한 자리에서 얘기하기에 이제 버거울 만큼 일이 많았고, 이거는 좀 바보 같은 건데 얼리 어댑터랑 상관없는 건데, 제가 바다를 보고 싶어서 모래사장에 자신있게 들어갔는데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군안 요청을 해서 보험사에서 저를 구해줬었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향상된 오토파일럿으로 편하게 이제 자면서 가는 저 모습 끝내겠습니다.